강덕수 부장이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춰선 것은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손에는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챙겨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만년필 하나, 오래된 명함철, 딸이 초등학교 때 그려준 가족 그림, 그리고 정년퇴직식 때 쓰려고 미리 받아두었던 공로패, 시안 한 장.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공로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4년 근속,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립니다. 덕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기린다니요. 기리기는커녕 회사는 그에게 점심시간도 끝나기 전에 책상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정년까지 딱 6개월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에만 해도 그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내 미자는 따뜻한 누룽지를 끓여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와요. 정년퇴직식 때 입을 양복, 세탁소에서 찾아와야 해요. 그 말에 덕수는 괜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뭘 벌써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은 좋았습니다. 평생 회사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부끄럽지만 작은 훈장 같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임원은커녕 부장 자리에서만 12년째였습니다. 그래도 덕수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거래처 사장이 새벽에 전화하면 달려갔습니다.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명절 전날에도 내려갔고 후배들이 꺼리는 오래된 장부 정리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는 몰라도 세월은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10시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덕수 부장님, 잠깐 회의실로 올라오시죠. 덕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정년 준비 관련 서류일 수도 있고 인수인계 일정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챙겨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인사팀장, 신임전략본부장 최민규, 그리고 법무팀 직원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회사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쪽 많이 키우더군요. 민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직을 가볍게 가져가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부장님 자리는 이번 개편에서 없어집니다. 덕수는 처음엔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없어진다니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희망퇴직 형식으로 처리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 서명해 주시면 위로금 조건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희망퇴직?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희망은 회사가 하고 퇴직은 자신이 당하는데 이름은 희망퇴직이라니요. 덕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정년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일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고요. 그러자 민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버티고 계시면 젊은 조직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 말에 덕수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예전 방식? 그 한마디가 34년을 한순간에 낡은 짐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덕수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회사에 방해가 됐습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덕수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오니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의 사내 메일 계정은 잠겨 있었고 후배 하나가 어색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인사팀에서 오늘 안에 개인 물품 정리하시라고. 그 순간 덕수는 알았습니다. 이건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한 움큼 나왔습니다. 지방 장류 공장 사장들, 콩 농가 대표들, 물류기사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덕수가 그 명함처를 상자에 넣으려는 순간 최민규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그건 두고 가셔야 합니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수첩입니다. 거래처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회사 자산입니다. 덕수는 한참 동안 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또렷해졌습니다. 자신을 내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발로 뛰며 쌓아온 사람들, 거래처, 노하우만 빼앗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명함철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수첩은 회사 전산에도 없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장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농가의 콩이 어느 해에 좋았는지, 어떤 장인이 비 오는 날엔 숙성고 문을 열지 않는지 34년 동안 덕수의 손으로 직접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설 때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일찍 가십니까?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에 도착한 덕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내 미자가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찌개가 올라와 있었고 의자 등받이에는 세탁소에서 찾아온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식 때 입으려고 준비한 양복이었습니다. 덕수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친 적 없는 남자였지만 그래도 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름마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이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4년의 세월이 고작 이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박재문 사장이었습니다. 강 부장,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이요? 본사에서 나한테 단가 20%를 깎으라 하더니 강 부장도 잘났다면서요? 덕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 사장은 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들이 강 부장 노트 보고 새 브랜드 만든다던데 그거 알고 있었어? 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잃은 것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34년을 도둑맞은 것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덕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내 미자는 늘 그랬습니다. 덕수가 늦게 들어와도 찌개만큼은 다시 데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회사 일로 지쳐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깨끗한 와이셔츠가 걸려 있고 다음 날 신을 구두가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 그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덕수는 나이가 들고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현관문을 여는 손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아내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년까지 6개월 남았다고,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서로 위로하던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덕수는 종이 상자를 현관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미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어요? 오늘 늦었네. 세탁소에서 양복 찾아왔어요. 한번 입어볼래요?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는 검은색 양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식 때 입으려고 미자가 며칠 전부터 신경 써서 맡긴 옷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이었지만 미자는 단추도 새로 달고 바지 끝단도 다시 손봤습니다. 새 옷은 못 사도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뭐. 당신 정년퇴직식인데 남들 보기 부끄럽진 않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수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정년퇴직식. 그 말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덕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찌개를 덜어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그러는데 아빠 퇴직하면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오자네요. 당신 맨날 회사 때문에 제대로 쉬어본 적 없잖아요. 이번엔 진짜 가요. 나도 비행기 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덕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왜요?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미자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멈춰 섰습니다. 찌개 냄비 뚜껑을 들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만두다니. 정년 아직 남았잖아요. 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그 짧은 한마디가 식탁 위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4년 동안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던 남편, 비가 오면 거래처, 걱정부터 하던 남편, 명절에도 공장 전화 한 통이면 밥숟가락을 내려놓던 남편. 그런 사람이 정년을 6개월 앞두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 말에 덕수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잘못한 건 없대. 그냥 내가 낡았대. 미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낙단이요. 사람이 물건이에요? 34년을 일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덕수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나 봐. 세상이 바뀐 거랑 사람 버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미자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려있던 양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양복은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덕수도 그 양복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해? 수연은 분위기를 보고 곧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식탁에는 밥이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먹지 않았고 엄마 눈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덕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그만뒀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다가 멈췄습니다. 정년 전에? 왜? 회사 사정이 어렵다더라. 수연은 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만은 아니구나. 평생 자기 얘기를 잘하지 않던 아버지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는 거려. 아빠, 해고당한 거야?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정년 6개월 남은 사람을 어떻게 잘라?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수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봐야 쉽지 않다. 서류상으론 희망퇴직으로 만들려고 하더라. 아빠가 희망한 것도 아닌데 무슨 희망퇴직이야. 수연의 말에 미자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덕수는 가족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위로금도 조금 나온다니까 당장 굶지는 않아. 하지만 말과 달리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끊긴 것도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건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34년 동안 알람이 울리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씻고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는 갈 곳 없이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있으니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자는 방 안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덕수는 조용히 종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만년필, 가족사진, 공로패 시안, 그리고 안주머니에 넣어온 작은 수첩 하나.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34년 동안 쌓아온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콩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느 지방 장인의 된장은 몇 달 숙성했을 때 가장 깊은 맛이 나는지, 어느 거래처 사장이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약속만큼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지, 회사 전산에는 없고 젊은 임원들의 보고서에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덕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오래전 박재문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덕수의 머리카락도 아직 검었고 박 사장의 얼굴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덕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장은 서두르지 않는다. 덕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재문 사장이었습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부장 미안한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네. 박 사장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사놈들이 단가를 깎자고 하길래 내가 싫다 했소. 그랬더니 다른 데로 갈아탈 수 있다고 협박하더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시오? 당신이 예전에 만든 전통 장류 기획안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새 브랜드를 만든답디다. 덕수는 손에 쥔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기획안은 아직 완성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그 사람들은 종이만 보고 장맛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강 부장, 아니 덕수 씨. 당신 정말 이대로 끝낼 거요?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 오늘 하루 종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순간 인생도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덕수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적어온 거야. 장 만드는 사람들, 거래처, 원재료, 막 그런 것들. 미자는 덕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그건 회사 것이 아니네요. 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로 뛰어서 적은 거잖아요. 당신이 사람 만나고 혼나고 기다리고 배우면서 적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당신 인생이지 회사 물건이 아니죠. 그 말에 덕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회사 이름으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명함이 있어야 자신도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당신 것이라고요. 덕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미자는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습니다. 뭐려? 큰 건 못해. 나이도 있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런데 내가 아는 장맛, 내가 아는 사람들, 당신 손맛 그걸로 작은 가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미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가족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날 처음으로 덕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남자의 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보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섭네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래도 당신이 집에만 앉아서 무너지는 건 더 못 보겠어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대신 약속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이번엔 회사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니까. 그 말에 덕수는 처음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와이셔츠를 찾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입고 갈 회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날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수첩을 펼쳐놓고 빈 종이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덕순의 장독대. 글씨는 삐뚤었습니다. 계획도 부족했습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오래간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사는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한 시간. 덕수는 이제 그 시간으로 자기 이름을 건 첫 장사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덕수가 처음 가게 자리를 보러 간 곳은 동네 시장 끝자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도 아니고 간판이 번쩍이는 번화가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오래된 세탁소와 작은 떡집 사이의 빈 점포였습니다. 유리문에는 아직도 전세입자가 붙여놓은 페이더드한 시트지가 남아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습기가 먹은 자국도 보였습니다. 딸 수연은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안쪽 아니야? 요즘 장사는 위치가 반인데. 덕수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는 보증금부터 달랐습니다. 정년까지 기다렸다면 퇴직금이라도 조금 더 여유 있었겠지만 회사는 그 6개월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덕수에게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도 있었고 앞으로 병원비가 들 나이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빈 점포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덕수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책상을 비우던 날의 그 차가운 침묵보다 차라리 이 낡은 바닥 소리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면 됐다. 미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하려고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할 형편도 아니고 우리한테 맞게 시작해야지. 된장, 고추장 조금씩 들여놓고 당신 반찬 몇 가지 놓고 손님들한테 직접 설명하면서 팔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판 하나 다는데도 돈이 들었고 냉장고 하나 들이는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작은 조리대, 포장용기, 선반, 카드 단말기, 위생교육, 사업자 등록까지 회사 다닐 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일들이 매일같이 덕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자는 장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벌써 1,0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아직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덕수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겠지.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십억 단위 거래처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라스틱 반찬통 100개 가격을 놓고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덕수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결국 미자가 정했습니다. 덕순의 장독대. 수연은 촌스럽다며 웃었지만 미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멋있는 이름은 많아도
믿음 가는 이름은 별로 없어. 당신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좋아요. 덕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간판 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한빛푸드 강덕수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덕수였습니다. 뒤에 붙은 회사 이름도 부장이라는 직함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 자기 이름으로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미자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무생채, 깻잎장아찌, 그리고 덕수가 박재문 사장에게 어렵게 부탁해 받아온 된장과 고추장이 선반에 놓였습니다. 덕수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간판을 한번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격표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마트보다 비싸네. 그 말이 덕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덕수는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된장은 공장에서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콩부터 다르고 숙성 시간이 다르다고, 사람 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점심 무렵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덕수는 반가운 마음에 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충청도에서 2년 숙성한 된장인데요. 찌개 끓이면 끝맛이 텁텁하지 않고.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리뷰 있어요? 리뷰요? 요즘은 후기 보고 사서요. 인터넷 판매도 하세요? 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오픈해서 준비 중이에요. 부부는 알겠다며 나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자신이 알던 장사 방식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었던 예전 방식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덕수는 그 말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까지 매출은 고작 38,000원이었습니다. 미자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첫날인데 뭐, 내일부터 나아지겠죠.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그런 가족의 표정을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자기 혼자 실패하는 거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까지 자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걸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을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 장동 모양 스티커, 아직 많이 남은 반찬통, 거의 줄지 않은 된장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그 말이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비까지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한산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덕수는 가게 앞에 서 있다가 젖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허리가 조금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우비를 입고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데요? 덕수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한번 둘러보세요. 할머니는 된장통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요즘 된장은 다 달기만 해서 못 먹겠어. 옛날 된장 맛나는 거 있어요? 덕수는 조심스럽게 작은 종지의 된장을 덜어 내밀었습니다. 이건 오래 숙성한 거라 짠맛 뒤에 구수한 맛이 올라옵니다. 찌개 끓이실 때 많이 넣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숟갈만 더 풀어보세요. 할머니는 손끝으로 조금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덕수는 긴장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던 맛이네. 그 한마디에 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된장 한 통과 깻잎 장아찌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도 그냥 가지 않고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직접 만든 건 아니어도 고른 사람은 제대로 골랐네. 장맛은 속이면 티가 나요. 사람도 그렇고. 덕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가게 오래 해요. 이런 맛은 없어지면 안 돼. 그날 매출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준 것입니다. 회사가 낡았다고 버린 그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맛이 된 것입니다. 저녁에 미자가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좀 낫네요. 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손님한테 칭찬 들었어. 뭐라는데요? 덕수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떠올렸습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맛이래. 미자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없어지지 말아야겠네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는 아직 어렵고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없고 입소문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가 빼앗아가지 못한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빈 페이지에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첫 단골, 김복래 어머니, 된장 한 통, 깻잎 장아찌 하나, 친정엄마 마시라고 하심. 그는 마지막 줄에 천천히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버티는 맛을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덕순의 장독대가 겨우 숨을 붙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출은 아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10명만 들어와도 미자는 오늘은 장사 좀 됐네요 하고 웃었고, 수연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만들겠다며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덕수는 아직도 카드 단말기 조작이 서툴러서 손님 앞에서 몇 번씩 버튼을 잘못 눌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수연이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빠, 이거 봐. 덕수는 된장통을 정리하다 말고 딸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빛푸드의 대대적인 신제품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통 현장 노하우를 담은 프리미엄 장류 브랜드 한빛 명가. 덕수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고급스러운 장독대와 황금빛 콩밭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배우가 장독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맛, 장인의 시간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말까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식품회사라면 누구나 전통, 장인, 숙성 같은 말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품 설명에 적힌 원재료 산지, 숙성 콘셉트, 계절별 배합 방식, 심지어 포장 뒷면의 문구까지 덕수에게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봄콩은 향을 살리고 가을콩은 깊이를 더한다. 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전 덕수가 직접 기획안에 적어 넣었던 말이었습니다. 회사 신제품 회의에서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젊은 임원들이 촌스럽다며 넘겼던 문장이었습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덕수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기획안이야. 수연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 회사에서 아빠 자료를 그대로 쓴 거야? 덕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보면 볼수록 확실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덕수가 10년 넘게 거래처를 돌며 정리한 전통 장류 브랜드 구상안, 지방 장인들과 협업하려던 계획,
원재료 산지별 맛의 차이를 살리자는 방향까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덕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나 회사 좀 다녀오마. 미자가 급히 막았습니다. 가서 싸우려고요? 지금 혼자 가면 또 무시당해요. 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물어보러 가는 거야. 내 34년이 정말 회사 것인지. 한비푸드 본사 로비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회사 연역, 그리고 사람과 신뢰로 만든 40년이라는 커다란 문구. 덕수는 그 문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보였던 말이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덕수를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부장님 아니 강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장님이라는 말이 나오다 끊긴 순간 덕수는 자신이 정말 이 회사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잠시 뒤 최민규 전략본부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덕수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 부장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덕수는 차분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 제품 설명, 누가 쓴 겁니까? 민규는 화면을 한번 보고도 태어냈습니다. 신제품 마케팅팀에서 정리했습니다. 봄콩은 향을 살리고 가을콩은 깊이를 더한다. 이 문장 제가 쓴 겁니다. 민규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회사 재직 중 작성한 자료라면 회사 자산입니다. 덕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자료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줄 압니까? 제가 비 오는 날 장독대 옆에서 장인들 기다리고 새벽 기차 타고 농가 내려가고 명절 전날에도 공장 분량 잡으러 뛰어다니며 적은 겁니다. 민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활동도 회사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덕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업무. 참 편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흘린 땀도 쌓아온 신뢰도 거래처, 사장들과 나눈 술잔 속 약속도 그 한마디로 모두 회사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덕수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34년 동안 쌓은 건 전부 회사 거고 나는 낡아서 버려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때 뒤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장태호 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덕수를 발견한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강 부장, 새 출발했다더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덕수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동으로 허리가 굽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 기획안으로 신제품을 만드셨습니까? 회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회사에서 만든 자료 아닌가? 회사는 자산을 활용한 것뿐이야. 그 안에 있는 거래처들과 장인들은 제 이름을 믿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회장은 낮게 웃었습니다. 강 부장, 아직도 순진하군. 사업은 사람 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그 말에 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회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가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덕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법으로는 어려울 거라는 거. 민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덕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맛은 법으로 못 만듭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덕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본사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덕수는 한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사가 가져간 기획안은 껍데기였습니다. 진짜는 이 수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첩에도 다 적히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어느 장에는 장맛이 흐려지는 날이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농가는 비가 오래 온 해에는 콩을 서둘러 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숙성고는 숫자상 온도는 맞아도 바람길이 막히면 맛이 죽었습니다. 그런 건 보고서에 적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미자와 수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자가 묻자 덕수는 조용히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가져갔더라. 내 기획안. 수연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고소하자. 언론에 제보하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울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방식으로는 안 싸워. 그럼 어떡해? 덕수는 선반 위 된장통을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깊고 묵직한 향이 좁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진짜 맛으로 싸울 거야. 미자는 말없이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이로 장맛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람으로 장맛을 만들어 볼 거다. 내 이름 걸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날 밤 덕수는 수첩을 펼쳐 박재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장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나 덕수입니다. 회사 이름 아니고 그냥 강덕수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 사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덕수의 눈빛이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그의 기획안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훔쳐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덕수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 그날부터 덕수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수는 그날부터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올까 안 올까만 바라보며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어떤 장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재문 사장이 보내준 된장은 선반 맨 앞에 놓았고 미자는 새벽마다 무생채와 깻잎장아찌 멸치볶음을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재료를 잔뜩 사둘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덕수의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회사가 그의 기획안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여전히 분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한빛푸드의 새 장류 광고가 나왔고 배우는 근사한 목소리로 장인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덕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억울해만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매일 장독 앞에 써듯 된장통을 열어 향을 맡고 손님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된장은 찌개에 좋고 어떤 된장은 쌈장에 어울리며 어떤 고추장은 볶음 요리에 넣으면 텁텁하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손님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단골처럼 찾아오기는 했지만 하루 매출은 아직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나마 낫다가도 비가 오거나 시장이 한산한 날이면 반찬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은 반찬을 보며 미자가 애써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 반찬 걱정 없겠네요. 덕수는 그 농담이 더 미안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부모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가게에 들러 사진을 찍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만들고
짧은 홍보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그냥 좋은 물건이면 안 돼. 사람들이 왜 사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해. 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된장이 된장이지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냐. 그게 문제야. 아빠가 알고 있는 건 많은데 말을 안 하잖아. 사람들은 그걸 몰라. 덕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수연은 그 말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평생 남의 회사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를 살리고 불량을 막고 장인들을 설득하고 회사의 매출을 지켜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게 특별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첫 단골이었던 김복래 할머니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 된장으로 찌개 끓였는데 우리 영감이 밥을 2그릇 먹었어요. 요즘 입맛 없다더니. 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런 맛이면 사람들이 줄 서야 하는데.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요.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빠가 된장 설명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그냥 가게 소개용으로요. 덕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찍어. 내가 배우도 아니고. 김복래 할머니가 덕수를 탁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배우보다 사장님 말이 더 낫지.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장맛도 모르면서 장인 타령하잖아요. 사장님은 진짜로 아는 사람이잖아. 그 말에 덕수는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덕수는 어색하게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다가 된장통 하나를 열었습니다. 깊은 향이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이 된장은요, 빨리 만든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든 빨라야 한다고 하지만 된장은 빨리 만들면 맛이 얕아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버티는 시간이 있어야 깊어집니다. 수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덕수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오래 일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그래도 이 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묵었다고 다 버릴 건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는 것도 있구나. 김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도 오래 산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은 원래 수연이 가게 계정에만 올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제목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정년 앞두고 퇴직한 아버지가 고른 된장 이야기. 수연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회, 300회, 500회였습니다. 수연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지자 조회수가 1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울컥했어요. 오래 묵었다고 버릴 게 아니라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회사에서 퇴직한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된장 사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수연은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봐. 덕수와 미자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수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처음에는 숫자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본 거냐? 응. 아빠 영상이 퍼지고 있어. 덕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건 아니지? 미자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댓글 속 사람들은 된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일하고도 밀려난 사람들, 젊은 세상에서 낡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 그래도 아직 자기 안에 깊은 맛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덕수의 말에 마음을 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기 된장 파는 곳 맞죠? 덕수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 보고 전화드렸어요. 택배도 되나요? 그 전화를 시작으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수연이 급히 온라인 주문 링크를 다시 정리했고 미자는 포장 용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기도 전에 준비해둔 된장 절반이 팔렸습니다. 오후에는 김복래 할머니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말했죠? 여기 없어지면 안 되는 맛이라고. 덕수는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또 한 번 잘못 눌렀고 택배 주소를 적다가 우편 번호를 빼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들은 웃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사장님. 저희 아버지도 이 영상 보고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맛도 맛인데 사장님 이야기 때문에 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덕순의 장독대는 처음으로 준비한 물건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미자는 빈 선반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진짜 장사한 것 같아요. 덕수는 대답 대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사에서 밤샘 근무를 했을 때보다 더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주문이 더 들어오고 있어. 이대로면 물량이 부족해. 미자의 얼굴에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럼 더 들여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팔 수 있다면 좋았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걱정도 덜 수 있고 가게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리해서 물량을 늘리면 맛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한빛푸드가 저지른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속도만 보고 정작 장맛을 기다리는 시간을 무시한 것.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주문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자.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기회야. 사람들이 찾을 때 팔아야지. 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인 건 안다. 그런데 내가 회사를 나오고 배운 게 하나 있다. 사람 마음도 장맛도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미자는 그런 덕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빈 선반 앞에 서서 작은 종이에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장은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좋은 맛을 지키기 위해 하루 판매량을 제한합니다. 글씨는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앞에서 덕수는 처음으로 자기 장사의 기준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수첩을 펼쳐 새로 적었습니다. 많이 파는 것보다 오래 믿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세상이 내 오래된 시간을 처음으로 들어주었다. 영상이 퍼진 뒤로 덕순의 장독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님 한 명만 들어와도 미자가 눈짓으로 덕수를 불렀지만 이제는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부모님께 보내드리겠다며 된장과 장아찌를 여러 개씩 사가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얼굴이 빨개졌고 사장님 말씀 듣고 울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버림받은 뒤 자기 손에 남은 것으로 다시 살아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덕수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양복을 말끔하게 입은 남자 한 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치고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물건을 고르기보다 선반 배치와 포장 상태, 손님 흐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덕수가 다가가자 남자는 정중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마켓 식품 바이어 이준모입니다. 덕수는 명함을 받아들고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한마켓이라면 전국에 매장을 가진 큰 유통사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입점 한번 하려고 몇 달씩 자료를 만들고 담당자 한번 만나려고 줄을 서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이어가 자기 작은 가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준모 바이어는 미리 준비한 듯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영상도 봤고 제품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스토리도 좋지만 맛이 더 좋더군요. 저희 쪽에서 정식 입점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미자는 조리대 뒤에서 손을 멈췄고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점이라면 전국 매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처음엔 수도권 주요 매장부터 시작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획전도 함께 열 수 있고요. 바이어는 계약 조건이 적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상 발주량, 납품 단가, 행사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덕수는 숫자를 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한 달 매출 예상액이 지금 가게에서 몇 달을 버텨야 벌까 말까 한 금액이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면 줄어드는 퇴직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집 대출도 조금 갚을 수 있고 가게를 넓힐 수도 있었습니다. 수연도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진짜 기회야. 덕수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 붙은 물건이 전국 매장에 놓인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내쫓긴 뒤 겨우 시장 끝 가게를 얻었던 사람이 이제는 큰 유통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읽던 덕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조건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일부 생산 공정은 협력 공장 위탁 가능. 그리고 또 다른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 물량 대응을 위해 숙성 기간 및 포장 단가 조정 협의. 덕수는 그 문장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준모 바이어가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품질을 낮추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유통 물량을 맞추려면 일정 부분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숙성 기간도 너무 길면 단가가 안 맞고요. 소비자들이 다 그 차이를 아는 건 아니니까요. 소비자들이 다 그 차이를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덕수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한빛푸드 회의실에서 최민규가 했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소비자는 모른다. 숫자가 중요하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맛은 포장과 광고로 만들 수 있다. 덕수는 조용히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바이어는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이 기회는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요즘 반응이 뜨거울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고 바이어가 돌아간 뒤 가게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난 솔직히 욕심나요. 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는 미안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원칙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돈 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수연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빠, 꼭 나쁜 제안은 아니야. 공정만 잘 관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빠 장을 먹을 수 있잖아.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의 말도 맞았습니다. 원칙만 붙잡고 있다가 가게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시장 골목에는 간판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선반 앞에 서서 된장통을 하나 열었습니다. 깊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향을 맡자 박재문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몇십 년을 버틴 사람. 비가 오면 장독 뚜껑을 열지 않고 콩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납품을 미루던 사람. 덕수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나 큰 유통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 사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일이구먼.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요? 덕수는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숙성기간 조정, 외주 공정, 행사 물량. 박 사장은 한참 듣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덕수 씨, 나는 장사 크게 하는 법은 모르오. 그런데 장만 망가지는 길은 압니다. 덕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바꾸자고 하오. 그 다음엔 이번 행사만 맞추자고 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장독 앞에 서서도 이게 내 장인지 남의 장인지 모르게 돼오. 그 말에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 사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하라는 말은 아니오. 덕수 씨가 기준을 세우면 돼오. 그 사람들이 덕수 씨 이름을 원한다면 덕수 씨 방식도 받아야지. 전화를 끊은 뒤 덕수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신제품 기획안을 만들 때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류 사업의 핵심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신뢰의 반복이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가족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미자와 수연은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입점 제안 그냥 거절하진 않을 거야.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을 바꿀 거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덕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밤새 손으로 적은 새로운 제안서였습니다. 첫째, 숙성 기간은 줄이지 않는다. 둘째, 생산자는 반드시 이름을 공개한다. 셋째, 박재문 사장을 포함한 지역 장인들과 협동조합 방식으로 물량을 맞춘다. 넷째, 하루 생산량을 넘는 행사 주문은 받지 않는다. 다섯째, 덕순의 장독대 이름으로 나가는 제품은 덕수가 직접 품질을 확인한다. 수연은 제안서를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유통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 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큰돈 벌 기회인데. 덕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선반, 작은 냉장고, 손때 묻은 계산대, 그리고 자기 이름이 걸린 간판. 회사에서 쫓겨난 날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보, 나 한비푸드에서 왜 버려졌는지 이제 알겠어. 그 사람들은 오래된 걸 낡았다고 봤어. 그런데 나는 그 오래된 것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내 손으로 그걸 망치면 안 되지. 미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준모 바이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덕수는 수정한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바이어는 읽는 동안 몇 번이나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물량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단가도 올라갑니다. 그것도 압니다. 유통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입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 이름으로 나가는 장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제 이름까지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이어는 덕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덕수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이 된장만 찾으세요. 오래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2통 예약할 수 있을까요? 덕수는 손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어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조건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어가 돌아간 뒤 덕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남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덕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길로 가는 것보다 내 발자국을 잃지 않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돈보다 이름을 먼저 지켰다. 덕순의 장독대가 하루 판매량을 제한한다는 소식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연도 걱정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기다리라고 하면 손님들이 다른 데로 가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빨리 보내달라는 말 못하겠네요. 제대로 만든다니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루 판매량 제한이라니 더 믿음이 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집 된장 먹고 예전 만난다고 하셨어요. 덕수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쑥스러워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건 힘들었고 주문 관리도 수연이 없으면 버벅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수첩을 펼쳐 주문량과 재고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된장 20통까지만 보내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30통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한 거랑 제대로 하는 건 다르다. 우리가 지칠 정도로 하면 맛이 먼저 흔들려. 예전 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생산량, 납기, 매출 목표가 늘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덕수는 자기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판다는 건 돈을 받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한마켓 바이어 이준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덕수의 조건을 내부에서 검토했고 처음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해보자는 결정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대량 행사는 하지 않고 덕수가 제안한 대로 생산자 이름과 숙성 기간을 공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끄는 덕수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됐어요?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시작하자고 하네. 미자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아빠, 이건 진짜 큰일이야. 아빠 방식이 통했다는 거잖아. 덕수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큰 길이 열릴수록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박재문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끼리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욕심내지 말고요. 박 사장은 껄껄 웃었습니다. 덕수 씨가 그 말할 줄 알았소. 그래서 내가 믿는 거요. 그렇게 덕순의 장독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박재문 사장의 이름과 사진이 걸렸습니다. 어떤 콩을 쓰는지, 몇 달을 숙성했는지, 어떤 음식에 어울리는지도 손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전에는 장류를 그냥 가격으로 비교했다면 이제는 누가 만들었고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한빛푸드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빛푸드의 새 브랜드 한빛 명가는 출시 초반만 해도
대성공처럼 보였습니다. 유명 배우를 앞세운 광고, 대형마트 행사, 홈쇼핑 특가 판매까지 이어지면서 매출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장태호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최민규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봤나? 오래된 사람 하나 정리하고 시스템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최민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소비자 불만 보고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된장색이 지난번과 다릅니다. 맛이 너무 짜고 끝맛이 씁니다. 포장이 부풀어 오른 제품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냄새가 이상합니다. 마케팅팀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대량 판매를 하다 보면 일부 불만은 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산팀도 보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질관리팀장 윤정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윤정희는 덕수와 오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덕수가 회사에 있을 때 불량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정희였습니다. 그녀는 덕수에게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게 있다는 것. 장맛은 온도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원재료와 숙성고, 포장 날짜와 이동 시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 정희는 문제 제품의 생산 이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원인을 짐작했습니다. 숙성 기간이 계획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행사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협력 공장을 추가했고 일부 원재료는 기존 산지가 아닌 곳에서 급히 들여왔습니다. 보고서상 기준은 맞췄지만 덕수가 늘 강조하던 맛이 자리 잡는 시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최민규에게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단순 소비자 불만이 아닙니다. 생산 속도를 줄이고 일부 물량은 출고 중지해야 합니다. 민규는 보고서를 넘기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지금 출고 중지하면 손해가 얼마인지 압니까? 다음 주 홈쇼핑 물량도 잡혀 있습니다. 그 물량 나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 팀장님, 기준치 초과 나온 거 있습니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법적 기준을 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맛과 품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맛 조금 다르다고 회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고객 보관 문제로 대응하세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리한 겁니다. 민규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정 팀장님 말 조심하세요. 이 프로젝트는 회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장님이 직접 챙긴다는 말은 누구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며칠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소비자가 부풀어 오른 제품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게시글이었지만 곧 다른 소비자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맛이 이상했다는 사람, 냄새가 달랐다는 사람, 광고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 게시글 아래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이거 그 해고된 부장님 기획안 베꼈다는 회사 제품 아닌가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빛푸드의 광고 문구와 덕순의 장독대 영상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맛, 장인의 시간, 현장 노하우 같은 말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댓글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진짜 장인은 작은 가게에 있고 대기업은 말만 훔쳐갔네. 오래 기다린 맛이라더니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나요? 덕수 사장님은 하루 판매량 제한하는데 여긴 행사 물량부터 뽑았네. 한빛푸드 홍보팀은 급히 게시글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회수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몇몇 매장은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최민규는 그제야 덕수가 남기고 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합표도 있었고 산지 정보도 있었고 숙성 조건도 맞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맛이 나오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덕수의 오래된 회의 메모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장맛은 표준화하되 판단은 현장에 남겨야 한다. 민규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것은 덕수의 노하우가 아니라 노하우처럼 보이는 종이였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종이를 읽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비가 오는 계절에는 다르고 같은 콩이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 달랐습니다. 같은 숙성 기간이라도 장독의 위치와 바람길에 따라 맛은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덕수는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34년 동안 몸으로 배운 감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정이는 회사 창고에 혼자 남아 문제 제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내부 품질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에는 출고 중지 권고 의견이 적혀 있었지만 위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류, 판매 일정 우선.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강덕수 부장님.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치 판매량은 모두 나갔고 예약 명단은 다음 주까지 차 있었습니다. 미자와 수연은 포장 박스를 정리하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덕수는 발신자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윤정이. 회사에 남아있던 후배였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장님 회사 제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장님 자료를 가져갔지만 제일 중요한 걸 몰랐어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맛은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윤정희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 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방금 포장을 끝낸 된장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 판매량은 모두 끝났고 미자와 수연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자 두 사람도 조용히 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회사가 처음부터 무리했습니다. 숙성 기간도 줄였고 협력 공장도 갑자기 늘렸고 원재료도 중간에 바꿨어요. 제가 출고 중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위에서 막았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장맛은 서류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현실로 터졌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회사가 미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 제품을 믿고 산 소비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무리한 물량 때문에 피해를 본 장인들과 농가들도 죄가 없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내부 보고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님 기획안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요. 수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이거 증거야.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미자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한테 한 짓 생각하면 벌 받아야죠.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한빛푸드는 덕수의 이름 없는 기획안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덕수는 자기 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빛푸드의 문제는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장류 브랜드 품질 논란, 광고와 다른 맛, 소비자 불만 확산, 숙성 기간 단축 의혹. 처음에는 온라인 게시글 몇 개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소비자들의 항의가 늘어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매장 몇 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홈쇼핑 방송도 취소됐습니다. 한빛푸드 주가는 흔들렸고 상장을 앞두고 있던 회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덕수네 장독대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떤 손님은 한빛푸드 제품 환불을 받고 곧장 덕수네 가게로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 댓글을 보고 찾아왔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장맛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덕수는 그 말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의 불행 위에 자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도 한빛푸드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덕수는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믿고 먹는 건데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고 수연도 포장하다 말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태호 회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본사 복도에서 멀리 보이기만 해도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들 사이에서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장 끝자락의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덕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미자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회장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 부장, 아니 이제 강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덕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님에게 계산을 마저 해주고 포장 봉투를 건넨 뒤에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선반, 손글씨 안내문, 벽에 걸린 생산자 사진, 그리고 작은 계산대. 예전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가게가 자신의 회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덕수는 손님들이 있는 가게 안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숨길 이야기 아니면.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전의 덕수라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덕수는 회사 명함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손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강 사장,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자네도 뉴스 봤겠지. 봤습니다. 자네가 우리 제품 품질 개선 자문을 좀 맡아주면 좋겠네. 보수는 섭섭지 않게 주겠네. 원하면 별도 법인도 만들어줄 수 있고 지분도 줄 수 있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분, 법인, 보수.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덕수 가족에게는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자도 순간 흔들린 듯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회장님, 말하게. 지금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제 노하우를 찾아오신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낡았다고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제 수첩에 적힌 말들은 필요하셨죠. 제가 만난 장인들, 제가 다닌 농가,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은 필요하셨고요. 회장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쉬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버리고 결과만 가져가는 선택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 사장, 감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도울 때야. 자네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도 위기를 넘길 수 있어. 지난 일은 적당히 정리하고 가세. 그 말에 덕수의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적당히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선반 위 된장통을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고 묵직한 장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이 장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콩 심은 농부, 장 담근 사람, 숙성고 지킨 사람, 비 오는 날 장독 뚜껑 닫으러 뛰어간 사람. 그런데 회사는 그 사람들 단가부터 깎았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장인의 시간이라고 썼죠.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은 급히 물었습니다. 말해보게. 첫째,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보관 문제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회사가 무리한 생산을 했다고 인정하십시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야. 이미 치명적입니다. 덕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단가를 깎인 장인들과 농가에 보상하십시오. 박재문 사장님을 포함해서 이번 일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정산하십시오.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생산자 이름과 숙성 기간을 제품에 공개하십시오. 소비자가 무엇을 먹는지 알게 하십시오.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강 사장, 그건 회사 경영을 바꾸라는 말이야.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맛을 살리려면 회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강덕수 부장은 회장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지시를 받고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작고 낡은 가게 안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조건을 안 받으면? 덕수는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럼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자네도 좋을 게 없을 텐데. 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무너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람을 밟고 계속 서 있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회장은 덕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사장, 자네 많이 변했군. 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이제야 저를 제대로 보신 겁니다. 회장이 떠난 뒤 가게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덕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정말 멋있었어요. 수연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웃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아빠가 부장님이 아니라 진짜 사장님 같았어. 덕수는 쑥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 앞에서 큰 소리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회장이 찾아왔다. 예전 같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것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선 사람이었다.
장태호 회장이 다녀간 뒤 덕순의 장독대는 더 이상 조용한 동네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단골 손님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회장이 작은 가게 안에서 덕수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통쾌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한빛푸드가 제대로 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 지금이야. 윤정희 팀장님이 준 내부 보고서도 있고 아빠 기획안 도용한 정황도 있잖아. 언론에 제대로 터뜨리면 회사 끝장이야. 미자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그 사람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집 앞에서 상자 들고 서 있던 날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혀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윤정희가 건네준 내부 보고서와 한빛푸드의 공개 사과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출고 중지 권고가 묵살된 흔적, 무리한 생산 일정, 숙성 기간, 단축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자료로 회사를 더 깊은 수렁에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덕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6개월 앞둔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했던 회사였습니다. 34년의 시간을 낡았다고 했고 수첩과 거래처를 회사 자산이라며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이 무너지는 걸 보는 일은 억울했던 덕수에게 늦게 찾아온 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문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 숙성한 된장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덕수 씨, 이건 내가 따로 챙겨온 거요. 마음 복잡할 때는 좋은 장 냄새 한번 맡아보는 게 낫지. 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사장은 덕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소? 덕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죠. 사람인데요. 그럼 하면 되지 않소?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무너질 겁니다. 정의 같은 후배들도 있고 공장 직원들도 있고 납품 기다리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회장 한 사람 벌주자고 그 사람들까지 다 길바닥에 앉게 만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 씨는 아직도 회사 걱정을 하는구먼. 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걱정이 아니라 사람 걱정입니다. 그 말에 박 사장은 조용히 된장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고 묵직한 향이 퍼졌습니다. 좋은 장은 화가 나도 서두르지 않소. 급하게 끓이면 짜기만 하지. 덕수 씨도 그렇게 하면 돼요. 벌줄 사람은 벌주되 살릴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그날 밤 덕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자신이 처음 회사에 들어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덕수는 회사가 곧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상사가 시키면 뛰었고 거래처가 화를 내면 고개를 숙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휘어졌고 회사는 그를 낡았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일은 회사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되찾는 것,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켜주는 것. 다음 날 아침 덕수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밤새 정리한 제보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론에는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자.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제품 문제가 왜 생겼는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알려야 해.
하지만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수연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은 아빠 무너지는 거 신경도 안 썼어. 덕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뭐가 남겠니?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회장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다. 소비자가 제대로 사과받고 장인들이 제값 받고 농가들이 다시 거래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도 사람의 시간을 공짜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미자는 한참 덕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답네요. 며칠 뒤 한빛푸드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태호 회장은 굳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비자 보관 문제라는 말을 거두고 무리한 생산 일정과 품질 관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환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빛푸드는 피해를 본 장인과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존 단가 계약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자 이름과 숙성 기간을 제품에 공개하고 지역 장류장인들과 협동조합 방식의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변화에 강덕수 사장님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적당히 둘러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덕수 사장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회사가 그의 경험과 노고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 점도 사과드립니다. 그 장면을 덕순의 가게에서 보던 미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꾹 깨물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속이 후련하기보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긴 세월 끝에 겨우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최민규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반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덕수 앞에 선 민규는 한참 망설이다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말만 보면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부장님이 쌓아온 시간이 뭔지 몰랐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훔치려 했던 건 노하우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덕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규 씨,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나도 배워야 할 게 많고요. 하지만 빠르다는 이유로 오래된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면 언젠가 회사도 뿌리를 잃습니다. 민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선반 위 작은 된장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져가요. 이건 박재문 사장님이 만든 겁니다. 먹어보고 보고서 말고 맛으로 먼저 기억해요. 민규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빛푸드는 덕순의 장독대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회사 자문이라는 이름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지역 장인들과 농가가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한빛푸드는 그 제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역할만 맡게 했습니다. 제품 포장 앞면에는 처음으로 생산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박재문 장인, 숙성 24개월, 충청 해콩 사용. 작은 글씨였지만 덕수에게는 그것이 어떤 상장보다 값졌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하루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회사 빌딩 불빛을 보며 퇴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시장의 낡은 간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미자가 곁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더 세게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는 건 쉬웠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건 어렵잖아. 미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덕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역전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긴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빼앗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천천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늘 나는 복수 대신 이름들을 살렸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날은 강덕수 부장의 정년퇴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비푸드 본사 강당에서 꽃다발을 받고 후배들이 박수를 치고 회장이 공로패를 건네며 사진을 찍었을 날이었습니다. 미자가 세탁소에서 미리 찾아두었던 검은 양복을 입고 딸 수연이 휴대폰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길을 찍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날 회사 강당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끝자락 자기 이름이 걸린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예전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처음엔 손글씨처럼 어설펐던 덕순의 장독대 글자가 이제는 단정한 나무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일부러 처음 붙였던 작은 종이 안내문 하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맛을 지키기 위해 하루 판매량을 제한합니다. 글씨는 바래고 모서리는 조금 찢어졌지만 덕수는 그것을 새 간판 옆에 그대로 붙여두었습니다. 그 문구가 자신을 지켜준 첫 원칙이었으니까요. 가게 안은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미자는 손님들에게 반찬을 설명하며 웃고 있었고 수연은 온라인 주문과 예약 명단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재문 사장이 보낸 된장과 고추장은 이제 덕순의 장독대의 대표 상품이 되었고 대한마켓 일부 매장에도 생산자 이름 공개 장류라는 작은 코너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그 방식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제품 앞면에는 생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숙성 기간이 적혀 있었고 콩을 재배한 지역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장맛을 가격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시간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덕수는 가게 앞 작은 마당에 접이식 의자들을 놓았습니다. 거창한 행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풍선도 없고 현수막도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할머니는 덕수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 원래 퇴직식 날이라면서요? 덕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연이가 말해줬지. 그래서 내가 꽃이라도 하나 사왔어요. 회사에서 못 받은 꽃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요. 덕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을 공로패보다 그 꽃다발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뜻밖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한비푸드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었습니다. 윤정희 팀장도 있었고 예전 덕수 밑에서 장부를 배우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얼굴로 덕수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아니 사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덕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뒤이어 최민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뒤쪽에 조용히 서 있다가 덕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덕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떻습니까?
민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있습니다. 생산자들과 직접 만나고 현장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십시오. 보고서보다 사람 얼굴을 먼저 보세요. 민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미자가 덕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한마디 해야죠. 다들 기다려요. 덕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이제 사장님인데요. 수연이 웃으며 작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마이크라고 해봐야 휴대용 스피커에 연결된 작은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어색하게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던 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에서 망설이던 시간. 정년퇴직식 때 입으려고 준비한 양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던 저녁. 그날 덕수는 정말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단골 손님이 있었고 장인들이 있었고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명함 없이도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회사에서 정년퇴직식을 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4년을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다녔고 명절 전날도 다녔고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회사가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년 6개월을 앞두고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자는 눈시울을 붉혔고 수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쓸모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세상도 저를 필요 없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덕수는 가게 간판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는 제 자리를 가져갔지만 제 시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배운 맛, 제가 지키려고 했던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꾸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예전 방식은 안 통하지. 물론 세상은 바뀝니다.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휴대폰 주문도 딸 없으면 버벅거리고 카드 단말기도 가끔 잘못 누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덕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고 오래 일한 시간이 전부 낡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오래되어야 깊어집니다. 장맛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말에 박재문 사장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덕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년퇴직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밀려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끝났다고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 이름으로 쓰일 날이 옵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 골목에 길게 퍼졌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연은 그런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된장찌개와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대단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덕수에게 자기 남편도 명예퇴직 후 힘들어한다고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은퇴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혼자 간판 앞에 섰습니다.
노을빛이 나무 간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덕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네. 회사에서 정년퇴직식 못한 게 이제는 하나도 아쉽지 않아. 미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덕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부장 아니고 사장인가? 아니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강덕수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덕수는 그 말에 오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은 이제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회사 시절의 기록, 첫 단골 김복래 할머니의 이름, 대한마켓 제안서, 회장이 찾아온 날, 그리고 협동조합 첫 계약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정년퇴직식 대신 다시 시작한 날. 잠시 멈춘 뒤 그는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회사는 나를 낡았다고 버렸지만 세상은 내 오래된 시간을 깊은 맛이라고 불러주었다. 덕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미자와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급히 출근할 곳도 누군가에게 허리 굽혀 보고할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다시 열어야 할 자기 가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수는 뒤돌아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순의 장독대. 그 아래 새로 붙인 작은 문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맛을 믿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야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